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1% 안팎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투심을 위축시켰는데요. 연준 위원들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신중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가는 약세를 보이고 금값은 1,800달러를 넘어서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고 매매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외신센터 먼저 연결해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해결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콩 보안법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에서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는 중국의 소셜미디어를 규제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소식을 전했는데 오늘은 홍콩 달러인 패그제 폐지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패그제가 홍콩 달러의 환율 변동성을 7.75에서 7.85까지로 고정해 놓는 그런 제도인데 이 제도 덕분에 홍콩 경제가 무수히 많은 성장을 이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그제 폐지를 하는 건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에 큰 타격을 주겠다는 목적이 다분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보좌진 일부가 이 패그제 무력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정부는 이 무력화를 위해서 홍콩 은행의 달러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좀 가능성은 낮은데 미국이 홍콩을 자금 결제 통신망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패그제 폐지가 오히려 타깃인 중국이 아니라 홍콩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미국 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인데 현재 눈에 띄는 홍콩 자금의 탈출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기업이 홍콩 증시에 IPO 계획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지금 홍콩 달러가 너무나도 강세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런 패그제 폐지라는 점은 정말 미중 갈등 우려를 고점으로 달리게 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런 홍콩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이 패그제 폐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 이런 영향들이 시장에 많은 그런 결과를 내비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리처드 클러리다 연준 부의장이 필요할 경우 추가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연준은 많은 일을 했고 필요시에는 또다시 많은 일을 할 것이다라고 밝힌 건데요. 현재 대차대조표가 7조 달러대로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채 매입 차원에서는 우리는 자산 확대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제목에 보시면 리밋이라는 표현이 이 내용에 좀 나와 있는데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을 하면서 대차대조표를 7조 달러 이상으로 더 늘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더블딥 침체에 대해서는 연준이 기본적으로 이 더블딥 침체는 전망하고 있지 않다면서 향후 경기는 바이러스의 경로에 좌우될 것이다 라면서 이 바이러스의 경로에 대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연준이 바주카포를 쏘면서 현재 시장에 강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지금 증시가 랠리를 펼치는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연준이 이렇게 시사를 해주면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증시
상승에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이 이 바이러스의 경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 내 확진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6만 명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이 WHO를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어제 선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치 못한 판단이라면서 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거센 비난을 국민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미국이 어떻게 극복해낼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소식에서는 미국이 실업 쓰나미에서 조금은 벗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에 해고당한 인원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이었던 1월이나 2월의 실업률과 좀 비슷하게 이제는 수치가 맞아 떨어진다 이런 소리인데 3월에는 1,150만 명 그리고 4월에는 770만 명. 근데 5월에는 180만 명이 집계가 되면서 거의 10분의 1가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이 급속도로 퍼졌던 3월이나 4월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가 발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섭부르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 확진자가 지금 2주 내내 몇만 명대를 지속하고 있고 2주 동안 처음에 4만 명대였다가 그 다음 주에는 5만 명대였다가 지금은 6만 명대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파동이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 때문에 일부 주지사들이 경제 재개를 아예 중단하거나 그 계획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들이 아직 이 실업률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실업률이나 고용 지표 같은 거 증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의 경제 중단이 반영되는 대로 이 실업률 지표가 다시 한번 악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만나보시죠. 앵커님이 오프닝 때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 골드값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값이 또 어제 최고치를 경신을 했죠. 9년 만에 1,80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아주 랠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금값이 올해 이미 19%가량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오를까 했는데 정말 더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흐름대로 금값 상승이 정말 잘 가지고 있고요. 미국 내 확진자가 줄지 않고 6만 명대를 유지를 하면서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 금이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나임 아슬람 전문가가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금 수요가 강화됨에 따라서 트레이더들이 금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고요. 후안 카를로스 세계금협회 책임자는 금 ETF 수요가 정말 많이 수많은 기록을 깼다.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들이 글로벌 저금리 기조와 약달러세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 금값 상승을 이런 팩터들이 좀 부추기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현재 금 가격 한번 체크해 보시면 0.3% 올라서 1,819달러 지금 계속해서 이제 말아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인데 과연 금값이 오늘도 이렇게 강세를 보일지는 오늘 방송 지켜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과 골드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4% 상승입니다. 3,14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0.35% 오름세입니다. 1,56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02% 강보합입니다. 40.6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입니다. 0.53% 상승입니다. 1,819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4% 강세입니다. 1.130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까지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은 김정철, 박노주, 그리고 조영호 멘토님, 그리고 김희주 멘티와 함께합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네 분 모셔서 스튜디오 꽉 찼는데요. 먼저 우리 박노주 멘토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노주 멘토입니다. 자, 지수의 남자 박노주 멘토가 또 수요일 날 돌아왔는데
또 오늘도 또 올라줬네요. 예, 좀 잠시 저번 주 또 하락을 좀 살짝 줬다가 다시금 이제 뭐 그 1300 그 나스닥 지수 1300 이상 또 돌파해서 올라왔는데 전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말씀드렸는데 1250 이상 올라갔을 때 절반을 투입하고 매도, 그다음에 1300선을 분명히 돌파를 한번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일단 돌파를 했고요. 저번 주에 제가 1500선, 그러니까 좀 최대치로 갔었을 때 1500선 정도까지 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기대 이상으로 더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미국 지수의 랠리 끝자락이 보이는 시점입니다. 어저께 일단은 하락을 했고요. 어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 비서실장이 이제는 좀 경기부양책에 대한 돈을 좀 1절 달러 이하로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발언을 좀 해서 전일 하락의 좀 주요 원인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저께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기대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11,000도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어저께 꼭지를 찍은 이상 이제 기술적인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계 심리를 가지고 좀 하방뷰를 좀 봐야 될 때인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출연에서 저희 멘토님과 또 멘티 트레이딩 하시면서 굉장히 또 많은 수익을 안겨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이렇게 또 정확한 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정철 멘토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얘기 드렸었고 인사드렸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간단합니다. 제 전략은 지수 매수, 골드 매수. 네, 지수 매수하고 지수 매수하는데 너무 불안해요. 네, 골드 매수. 그렇게 되면 수익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골드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골드를 계속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우리가 꼭 가질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경계감은 당연히 골드의 상승세로 나타날 거고요. 미중 무역 분쟁, 신냉전 불안감도 골드에 나타날 거고 반면 골드는 또 돈을 풀 거기 때문에 또 오를 거고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퐁당퐁당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퐁, 그 다음 당, 퐁당 하다가 지금 어제 한번 빠졌잖아요. 다시 퐁 올라가는 장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이 너무 두렵다 하시는 분은 사실상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골드로 같이 투자하시면 둘 다 올라가는 장을 아마 겪어보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박노희 대표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그 지수 상승의 끝자락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돈빨로 가는 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웃긴 게 되게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밀리고 싶을 때 약간 밀리고 싶은 구실을 찾을 때 코로나가 많았어. 우리 생각 좀 해보자. 우리 코로나 의외로 많거든? 이럴 때 이제 한 번씩 밀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미국 사람들의 시민의식 속에서는 코로나가 있든 말든 열심히 놀고 계십니다. 열심히 놀고 계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놀고 있기 때문에 이 열심히 노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즐기고 있고요. 자기가 너무 경제를 막았을 경우 재선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재선에 어떻게든 이기려면 돈을 들이붓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쪽은 지표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있는데 물론 중국 지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 힘든 지표죠. 근데 이제 베트남도 PMI가 잘 나왔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신흥국 아시아 쪽이 조금 더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고 이쪽에서 지표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미국이 같이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미국이 앞으로 2주 뒤에 지표는 안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8월 초에 7월 지표 나오면 아마 또 깨질 건데 그 부분을 언제 반응하느냐, 반영을 언제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트레이딩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지수와 골드 좀 같이 매수하는 방향으로 좀 시장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다음엔 조영호 멘토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VI금융투자 조영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늘 정도까지는 지금 움직임이 많이 없어가지고 보합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재미있는 그 보고서를 하나 봤어요. 저번 주에. 그 제도권 보고서에는 엔데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팬데믹 다음에 오는 그 엔데믹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지정된 그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감염병이 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치 독감처럼 이제 우리 생활에 이 코로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통제되지 않는 엔데믹 상태가 오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통제를 잘 하고 있거든요. 통제되는 엔데믹.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그 경제 지수에 미국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중국의 모멘텀에 좀 주목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좀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 엔데믹으로 인해서 좀 일단락되는 통제되지 않은 엔데믹으로 좀 이제 그 주가 상승 일단락되는 그런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그런 반면 중국은 이제 주식시장의 뭐 개성과 그런 이제 좀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만 해도 뭐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경제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가면서 좀 천천히 관망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모멘텀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희주 멘티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요정 김희주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나스닥은 새벽까지 끌고서 수익 나는 대로 보겠다. 그리고 골드도 오늘까지 끌고서 수익 나는 대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스닥 1,900불 그리고 골드는 한 800불로 수익 난 상태에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다행인데요. 오늘도 멘토님 말씀 멘토링 잘 듣고 열심히 2시간 동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알찬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수 선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는 일단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금 조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조정 국면에 좀 접어들지 우리 네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다 매도 그리고 김정철 멘토님만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단 혼자 관망 드셨으니까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관망하는 이유가 기술적으로도 약간 관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제 이제 장 막판에 밀렸잖아요. 장 막판에 밀렸기 때문에 영향은 오늘 장 초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나스닥이 다시 갈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실적 발표할 때죠. 나스닥 기업도 실적 발표할 때. 그때 다시 힘차게 가야 되는데 지금 갈 거 미리 달리면 안 됩니다. 힘을 다 소진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어제 윗꼬리가 좀 세게 맞고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S&P를 보면은 현재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3,142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 저는 사실 이제 S&P라도 매수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S&P가 먼저 하기 때문에 네. S&P 기업들이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아직 돌파를 못한 흐름이고요. 참 우리 프로그램이 되게 어렵습니다. 미국 개장 전에 맞추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근데 지금 잘 맞춰왔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같은 경우 좀 관망하는 흐름을 좀 보고 장 개장하는 거 좀 상황 보고 뉴스 보고 한번 해보는 거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계속 어차피 포지션은 골드로 끌고 가고 계시다면 제가 계속 월요일 지난주 계속 얘기 드렸던 그 스타일로 포지션 골드로 끌고 가신다면 골드 쪽에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포커스로 두시고 나머지는 너무 좀 나머지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폭 자체가 5일 자체도요. 진폭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지수 같은 경우는 관망하고 있다가 개장하는 흐름을 좀 보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관망 의견 주셨고요. 어제 좀 하락을 했죠. 나스닥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나스닥이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음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전강 후약 상황이라서 그 약세가 좀 오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오늘 3,142선 돌파할 시에 매수를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 역시도 아직까지는 이 장 개장 전이기 때문에 개장 후의 상황을 좀 보고 방향을 보자라는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도주 멘토님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일단은 어저께 일단 하락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사실 코로나 재확산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잠재적 문제 등을 무시하고 그냥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계속 돈을 풀고는 있어서 사실 아까 돈발로 사실 올라간 게 맞습니다. 돈발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4차례 경기부양책 했고 그다음에 3조 달러를 풀었고 거의 한 3,600조 그리고 지금 5차 경기부양책이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일단은 이거는 좀 약간 유보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상원에서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또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4,200조 가량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부통령 비서실장이 블룸버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는 법안이 좀 1조 달러 이하로 일단은 나와줘서 규모가 좀 낮춰졌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일단은 악재로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는 조금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유보적인 면을 일단은 그 태도를 이제 보이고 있다.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코로나 백신 그 개발 단축을 위해서 노바백스에 2조 원을 일단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건 호재였는데 이걸 덮었어요. 일단 이게 중요한 건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돈 푸는 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푸는 게 이제 없어지면은 이제 악재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중요한 건 이제 11월 미국 대선, 그 다음에 미중 신냉전 체제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중요한 건 또 이제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은 전환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EU의 규칙을 따르고 있지만 이제 이 최종 합의안이 10월, 11월까지 나와줘야 이제 늦지 않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합의안이 도출이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영국 노딜 브렉시트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 전망 자체가 영국의 GDP가 한 8% 정도는 삭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악재가 많이 남은 상황,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는 좀 재료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기술적 조정과 일단은 만약에 일치가 되면은 좀 크게 폭락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도 일단은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일단은 차트를 보면요. 현재 오늘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기 방송에서 하는 건 거의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하니까 네. 일단 데이 트레이딩 황금 로봇 일단 시그널을 보면 지금 저는 매수 올라가서 매수 신호에서 청산이 됐는데 지금 매도 지금 포지션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그널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그 일봉상으로 나스닥 지수를 보면 오늘 일단은 왜 매도를 받냐면 만약에 오늘 그 나스닥 선물이 먼저 한 1450포인트를 먼저 내려갔다가 지금 5일선 밑에 5일선에서 맞고서 올라오는 흐름이면 일단 먼저 하락을 준 이후에 그 다음에 밑골이 말고 올라가는 흐름을 먼저 주게 되면 상승을 더할 그 일단은 남아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마 매수를 뭐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시가부터 쭉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그럼 일단은 하방은 이미 오늘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그러나 물량을 사실상 절반으로 나눠서 매도 그 포지션을 들고 가는 거는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봉으로 좀 볼게요. 분봉으로 보면 60분봉으로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데 전봉이 지금 일단 음봉이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추세대를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긋고 그다음에 평행대게 딱 그으면 어저께 이 밑에 하단 추세대를 깨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또 그을 수 있는 게 자, 박스권을 주고 있죠. 반등이 박스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의 상단 지금 하방 추세대의 상단을 맞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현재 박스권의 지금 상단을 맞고 저항대를 맞고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내려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방송 시간이 2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부근에서 절반을 지금 1567포인트인데 이 부근에서 절반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1600선 지금 박스의 상단 추세대가 1600선인데 이 부근대를 이제 넘어가면 그러면 1600선과 1630선 그 부근에서 나머지 절반을 매도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만약에 여기서 그냥 빠지면 그대로 수익 보는 거고 만약에 더 올라가면 절반을 이제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 전략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손절 같은 경우는 이제 잡아야 되겠죠. 손절은 사실상 어차피 오늘 데이 트레이딩 손절은 좀 짧아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1670선을 뭐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단 데이 트레이딩을 드리면서도 항상 중장기 포지션을 일단 말씀드리는데 사실 오늘 중장기 포지션 전주보다 오늘 더 올라왔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가지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어차피 어저께 윗꼬리를 단 일봉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너나 없이 지금 오늘 반등에 매도 때리기는 너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포지션을 가져가실 분들은 오늘 일단은 매도 진입하고 그다음에 손절을 1700선 정도에다가 걸어두고 그다음에 쭉 들고 가는 일단은 뭐 그런 포지션 전략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중장기 포지션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목표가를 가져간다면 사실상 자 보겠습니다. 사실상 300선 정도에서 1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2차 일단은 목표가는 만을 깨야 되겠죠. 만 깨지면서 자 여기가 일단은 일봉에서 사실상 그 지지대거든요. 그래서 9,800선 정도까지. 이것도 사실 장기 포지션은 아니에요. 사실 전 더 내려간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는 청산해서 수익을 거둔 다음에 다시 또 반등이 오니까 그때 반등 왔었을 때 또 매도 재진입을 들어가서 다시 한번 또 내려갔을 수익을 계단식으로 하락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9,800선 정도까지 최종 목표를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노주 멘토님의 전략 확인을 해봤는데 그동안 사실 코로나19의 확산을 무시를 하고 유동성의 힘이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이 상승이 끝자락이 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감을 갖고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이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은 좀 분할로 매도로 하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 아까 이야기하실 때 1567선에서의 절반 정도 매도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온다면 1600선이 넘는다면 1600에서 630 사이에서의 절반 매도 이렇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300선 그리고 9800선까지도 목표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조영호 멘토님의 전략 확인해 볼까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이번 달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의 뭐 지표 개선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그 추후 부양책을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그전에는 큰 그게 없다면 저도 매도라고 생각하는데요. S&P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120분봉인데요. 기준선에서 이제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3144선인데 장 시작할 때쯤 보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매도 들어가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1봉을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올해 들어서 계속 상단을 3번을 쳤습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좀 의미 있게 봐도 될 것 같은 그런 차트인데 다시 분봉으로 돌아가서 이 120분봉에는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20분봉으로 좀 가깝게 본다면 지금 구름을 뚫고 좀 올라갔는데 만약에 장이 시작하고 3152선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 매도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 호재가 없는 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마지노선이 되어서 내려올 가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장 시작하고 바로 꺾인다면 꺾일 때쯤에 속도가 좀 붙을 때쯤에 매도를 들어가셨다가 3135선쯤에서 추가 매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용호 멘토님도 매도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7월이나 8월에 우리 경제 지표들이나 추가적인 부양책들을 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없다면 좀 매도세가 나올 것이다. 아까 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또 어제 부양 규모의 이 캡에 대한 발언들도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의 전략은 장시장 일단 좀 매도를 보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드렸고 개장 후에 3,152선까지 반등을 해주면 거기에서 매도 진입하는 전략.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개장 후에 바로 꺾인다면 속도가 따라서 내려갈 때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3,152선에서 또 추가 매도하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희주멘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역시 같이 매도 의견 주셨어요. 네. S&P 500도 S&P 500은 매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도 역시나 장이 시작하고 나서 조금 더 고려를 해보고서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매수 추세에 막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어디에다가 지금 포지션을 잡고서 하기에는 조금 불안합니다. 제가. 그래서 장 시작 후에 확실히 하고요. 나스닥은 사실은 나스닥도 지금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노주 멘토님의 멘토링에 따라서 나스닥도 이제 장 시작 후에 이제 포인트 짚어주신 대로 한번 계속 오늘 트레이딩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도를 들기는 했어요. S&P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개장하고 초보자이시라면 제가 봤을 때는 S&P 거래하는 게 더 낫습니다. 나스닥이 요즘 올려치면 되게 빨리 올치고 밀릴 때 확 밀리기 때문에 저한테 초보자이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S&P를 보는 게 차라리 낫다. 거래하실 때. 근데 변동성이 좀 파워가 좀 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도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내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미 대선을 우리가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11월에 대통령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되면 좀 장은 폭락할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11월에 대통령이 안 나오는 결과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불리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코로나 때 선거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면서 우편 뭐 투표하겠다 뭐 다른 이상한 투표하겠다 하면서 지켜서 시간 끌다가 이게 뭐 헌법에 왔네 틀리네 하면서 싸울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지는 순간 끝나기 때문에 무슨 짓을 다 하지 않을까. 돈을 어디서 이렇게 뿌리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다 퍼주는 한도가 됐지언정 당선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은 할 거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시장이 미 대선이 끝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의 힘이 좀 약간 센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선 전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좀 부양책을 내놓고 증시를 어쨌든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할 거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할 것 같다라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왜 간망이냐면 위안화가 강세가 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위안화 강세는 미국이 좋아하죠. 아싸 이제 위안화 하면 우리 수출 더 잘 되니까 뭐 미국은 근데 수출이 잘 되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안화 강세된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위안화 강세에 다른 통화들도 다 강세를 좀 띠고 있어서 지표가 잘 나와서 강세거든요. 근데 달러화가 약세일 부분이 이제 브레이크가 언제 걸리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달러화가 약세가 되는 브레이크 잡는 타이밍 지금은 이제 달러 인덱스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현재 지금 보합권이거든요. 보합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지지 라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결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장 흐름에서 제일 쉬운 건 골드다. 묻지마 매수, 골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지금 S&P에 대해서는 전략을 안 드렸는데 지금 제가 추세대랑 다 지금 그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전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네네네. 일단 차트를 보면 좀 S&P 좀 이쁘게 좀 그려져요. 그래서 지금 추세대가 그동안 상방으로 좀 계속 오르다가 지금 어저께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추세대 상단, 그리고 하단, 하단이죠. 그리고 요거까지 딱 하면은 자 이렇게 추세대는 만약에 꼭지점을 저점하고 고점을 이었을 때 이 공간의 기술적
분석 기법인데요. 이 공간이 평행하게 그어져야 됩니다. 평행하죠, 지금. 대략적으로 평행한데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일단은 지수가 어느 정도는 따라가서 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S&P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3,150선, 예, 거기까지 좀 올라왔었을 때 절반 매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올라온다 그러면 나머지의 절반은 매도 시점은 3,170. 네, 여기가 지금 저항대거든요. 왜냐하면 고점, 이 지금 동그라미 건데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대를 일단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손절은 3,200선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 내려가게 되면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는 이제 여기 지지대 3,130선. 네, 일단은 1차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최종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에서 최종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3,100선까지도 이 부분이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포지션에 대한 그 목표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뭐 지금 일봉 차트인데 좀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를 봤었을 때 1차적으로는 목표가 3,000선까지도. 왜냐하면 지금 여기 지지대, 그다음에 여기 지지대.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또 반등이 나오겠죠. 3,000선 살짝 무너뜨렸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서 또 반등 나왔다가 다시 재차 깼을 때. 자, 그러면 재차 깨지면 어떻게 되냐? 한 번 지지대, 두 번 3,000선, 그리고 지금 오게 된 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반등 나왔다가 살짝 줬다가 다시 깨지면 네 번째입니다. 보통 기술적 분석에서 네 번째, 빠르면 세 번째,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죠.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째 두드렸을 때 깨지는 건 좀 빨리 깨지는 거고, 네 번째 보통 깨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깨져서 이제 하방 추세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정말 많이 간다면은 일단은 장기 포지션의 목표가는 2,800선까지 봅니다. 2,800선은 지금 일단은 일봉을 보면 전에 일단 건드렸던 지지대를 지금 지지하고 올라왔던 지점이 5월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지금 5월 달 중순에 두 번, 그리고 내려오면 세 번째, 다시 여기서 2,800선에 반등 또 나왔다가 다시 깨져서 하면 이거는 완전 대하락 추세인 거죠. 네, 하락 추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 500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미증시 개장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소폭의 상승 출발했습니다. 다우와 S&P 0.2에서 3%, 그리고 나스닥은 0.6%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27% 상승입니다. 3,14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입니다. 0.47% 오름세입니다. 1,58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0.05% 강보합입니다. 40.64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87% 상승입니다. 1,82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로 FX입니다. 0.26% 상승입니다. 1.133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소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술주가 좀 리드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박노주 멘토께서 S&P 500과 관련한 이 전략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 이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3,150선에서의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거기서 더 반등해서 올라온다면 3,170선에서 절반 더 매도 물량 실으라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3,200선 이렇게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금 개장하고 S&P 500은 계속해서 좀 개장하고 지금 3분 정도, 4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3,150선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기다렸다가 좀 매도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희주멘티는 개장 후의 상황 보고 좀 대응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사실은 또 멘토님 말씀하실 때 S&P 500을 3,150에서 네, 매도 한 계약 진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대기를 걸어놓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 네, 지금 그러니까 체결은 안 됐고요. 주문을 네. 지점까지 이제 됐네요. 네. 체결이 됐겠네요. 네, 체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장을 그때 한번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월요일 날 얘기 드렸었잖아요, 시장을. 나스닥이 먼저 가고 S&P 따라간다고 네. 그 얘기 드렸는데 지금 나스닥이 먼저 이끌고 가고 있고요. S&P 그렇게 해서 많이 밀리면 나스닥 올라가는 상황에서 S&P 밀리면 매수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왜냐하면 S&P 밀리다가 결국 나스닥 가는 것 때문에 따라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오늘 장도 계속 요즘 패턴이 계속 이렇습니다. 요즘 패턴이 계속 이렇다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패턴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는 묻지마 매수 왜 얘기를 했냐면 지수 오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올라요? 계속 올라요. 네. 계속 오르잖아요, 골드. 그러니까 묻지마 매수라고 얘기 드린 게, 지 매수 안 하면요, 못 삽니다. 그러게요. 신고가라서. 뭐 저항을 어디다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 오자마자 골드 매수만 얘기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지수는 좀 퐁당퐁당장해서 어제 빠졌고 오늘 오를까. 그러니까 장이 요즘에 그냥 퐁당퐁당한 이유가 너무 오르면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불안해 하면서 뭐 이렇게 떨어질 구실 없나? 이것저것 찾는 거고요. 또 떨어지면 야, 그래도 돈이 있잖아. 왜 다시 오르는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마음 편하게 골드는 좀 마음 편하게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는 그냥 묻지마 매수하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좀 전해드렸고 그러게 아까 저희 프로그램 시작할 때 그때만 들어갔어도 사실 수익을 좀 지금 이미 충분히 또 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가고 뭐 했나 좀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후의 상황 다시 한번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히주멘티는 그래서 S&P 500을 매도 진입을 했고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 있어요. 나스닥은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네, 나스닥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포지션 잡아주신 대로 매도로 제가 넣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골드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행히 방송 전에 제가 넣었습니다. 근데 매수로 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보유한 걸 청산하셨나요? 청산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골드는 그냥 계속 가야 됩니다. 가는 수밖에 없어. 이게 보유한 걸 청산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저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단기 트레이딩이고 오버나잇이 힘든 분들도 계시니까 뭐 그런 분의 의미하자면 좋은 트레이딩 전략일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는 전략일 수밖에 없는데 좀 자금이 좀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여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진짜. 네. 어제 출연해서 이야기하기로는 분명히 골드를 그때 매수를 들어가서 오버나잇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청산을 하고 이제 다시 들어간 상황이에요. 오버나잇에서 800불 우선은 수익이 있고요. 좀 오늘은 다시 방송 전에 1815.9에 한 계약을 넣고 또 한 번 더 눌렸을 때 1814.9에 한 계약을 또 했어요. 그다음에 눌렸을 때. 또 한 번 더 점점 눌렸을 발전하고 때. 있네요. 이런 유치원장. 훌륭하신 멘토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다행입니다. 1813.4에 또 한 계약을 넣어서 지금 3계약을 지금 골드 매수로 들어가서 수익이 지금 3,000불 이상 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골드는 3계약 매수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조영호 멘토님 다시 한번 지금 지수 다시 한번 좀 보죠. 아까 개장 후에 3,152선까지 반등을 하면 이제 매도를 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자, 추가적인 일단 3,152선까지 찍고 다시 좀 매도세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3,152선까지 가면 이제 매도를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장을 보고 점점 내려가면 3,135선 정도가 이제 여기서 계속 걸리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 기준선인데 기준선 정도 갔을 때 여기서 계속 부딪히면 청산을 하고 좀 관망하는 게 좋고요. 여기서 뚫렸다. 그러면 바로 추격 매도 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박노주 멘토님께서 저랑 정말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여기 보면 3,100선 정도까지는 하염없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2개 들어갔을 때 3,125쯤에 하나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청산 하나에서 이제 수익을 가지시고 3,100까지도 바라보면서 가시는 게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S&P 지금 3,152까지 딱 찍고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3,10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3,125선에서 일단 절반의 청산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3,100선까지도 끌고 가보자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박노주 멘토님, 아까 저희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00이 넘어가면 600에서 630 사이에서 매도 네. 진입하는 전략 드렸잖아요. 네네네. 이게 610까지 가고 지금 좀 꺾이고 네네. 있는 상황인 네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미 저희는 매도 진입했어야 됐을까요? 아, 여기서요? 네. 일단은 뭐 아까 지금 말씀드렸을 때 뭐 이거 그 팻말 들었을 때가 네네. 뭐 580 이렇게 네. 나오고 뭐 지금 600선 왔다 갔다 했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절반 하나 들어가야죠. 들어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30선 정도 갔었을 때 네. 나머지 이제 추가를 해도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지금 골드를 저는 빨리 이제 뭐 드는 걸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뭐 이거 지금 안 들었지만 네네. 아까 그 김명철 멘토님 말에 똑같아요. 저도 무엇이 두렵습니까 골드는 그냥 매수입니다. 그냥 매수. 사실상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3,000달러 간다고 그랬어요. 네네. 네, 3,000달러 간다 그랬고 골드만삭스에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2,000달러 간다 그랬거든요. 사실상 골드 이따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너무나 좋은 그 기술적으로도 차트가 굉장히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좀 이제 지나서 이제 중반대 가속도가 붙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골드가 보세요. 골드 이제 나스닥에도 같이 접목이 될 수 있어요. 자, 골드가 2,000달러 간다면, 그러니까 오늘 데이 트레이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나스닥 데이 트레이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골드가 2,000달러 가면 사실상 아무리 그래도 같이 요즘 올라가는 추세지만 지수가 안전자산과 리스크자산 분명히 한번 갈려서 동기화돼서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리스크자산이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지수 밀릴 때 골드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지수 밀릴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골드가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타이밍이고 1,900달러 가고 이렇게 되면은 특정 시점에 나스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S&P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든 뭐든 간에 일단은 조정은 한번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의 중장기 포지션을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게 어차피 골드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네. 골드는 너무나 지금 좋게 매수 포지션을 무조건 뭐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잡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골드가 뭐 1,900달러, 2,000달러까지는 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일단 리스크 자산은 그 정도 가면은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죠. 그래서 그 맥락하고도 사실상 일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험 자산인 증시 그리고 안전 자산인 골드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골드 여기서 더 탄력적으로 상승을 해서 이제 1,900달러, 2,000달러 이렇게 더 올려 세우게 된다면은 이것은 이제 지수의 조정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시고. 그리고 시즈멘티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는 이제 제 개인적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골드 같은 경우 1,823을 이탈하면 일단 한 계약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본전 놓고 보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수익 마감이니까요. 2계약 들어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약간 요거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나머지 시장은 이제 사실 올라오고는 있는데 저한테는 지금 뉴스 자체들이 지금 뭐 돈푼 뉴스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영국도 지금 300파운드 추가 부양식 발표했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돈이 전반적으로 많이 풀리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시장이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박노주 멘토님은 이제 골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분 모두 뭐 지속적인 상승을 좀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일단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1,825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의 좀 지금 이제 막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쫓아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골드는 무섭지 않습니다. 딱 이 한마디가 여러분한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줄 것 같은데 무섭지 않습니다. 골드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뭐 사실상 시장에 돈을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푼 상황이고 실질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물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금뿐만 아니라 지금 은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은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은은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또 은도 지금 가파르게 상승 중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지금 부양책밖에 답이 없어서 돈을 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돈을 풀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돈을 계속 풀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좀 유보적인 형태로 가거나 이제는 조금 뭐 줄여야 되겠다는 상태로 가게 되면 이제 금방 시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도 골드는 돈을 푸는 상황에서도 지금 상승 랠리를 하고 있잖아요. 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게 삐끗거리는 게 하나 나오면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골드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뭐 청산을 네. 이제 뭐 한 1,900달러 가면 그래도 좀 수익 실현하고 가는 게 좋으니까 1,900달러 정도 부근에서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2,000달러 부근 때 거기 가서 나머지 최종적으로 많이 끌고 가서 수익을 많이 실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그렇게 끌고 가는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1,900달러에서 수익을 좀 청산을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고요. 자, 저희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또 됐습니다. 1부 이제 맞춰야 되는데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이어서 전략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